안녕하세요. 고민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영상 해고와 재고용 의무.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5조 1항은 이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예전 직장으로 복귀할 기회를 보장해서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조항이죠. 따라서 회사 측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위반이 됩니다. 그럼 이 경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요? 일단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실제로 재고용할 때까지 임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돼요. 우리 대법원도 재고용 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요. 그럼 그 근로자는 이중으로 임금을 받는 게 되겠죠? 이거 불공평하죠. 이때 등장하는 게 손익상계라는 개념이에요. 손익상계란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에 다른 곳에서 취업해서 받은 임금을 공제하고 손해배상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도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전부 공제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든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됩니다. 누가? 회사가. 일단 회사 측에서 해고 근로자에게 다시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때 해고 근로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해고 근로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연락처나 주소로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요. 회사로서는 해고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증명 자료를 남겨놔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해고 근로자에게 연락한 통화 내역, 문자 전송 내역 이런 것들을 일단 보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해고 근로자의 주소로 등기 우편을 보내고 그 증명 준비해 놓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동료 근로자로부터 해고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확인서를 하나 받아두시면 좋을 것이고요. 네 번째, 회사 홈페이지에 이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고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해고 근로자가 연락을 안 받았을 경우와 관련해서 아직 판례로 인정된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를 하신다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다 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고민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